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파월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죠. 그리고 1월, 2월 소비자 물가가 좀 뜨겁게 나왔음에도 연내 3번 금리 인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점도표를 봤을 때. 하지만 미세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내년, 내후년의 예상 금리를 점도표에서 보면 조금씩 올라갔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 그렇게 빠르게 급하게 안 해도 되겠다. 지금으로서는 약간 사실 점도표 내용만 보면 약간 매파적으로 돌아선 겁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파월이 비둘기였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본말이 뒤집힌 기사라고 보고요. 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냐면 1, 2월 물가가 너무 막 뜨거웠으니까 원래는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안에 3번 금리 인하 하는 거였는데 파월이 나와가지고 거봐, 내 물가 이렇게 뜨거울 줄 알았어. 그러니까 3번이 아니야 2번만 할 거야.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겁먹었다가 아니야 똑같이 할 건데 하니까 그래서 파월이 비둘기였다라고 좋아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내년하고 내후년 금리는 생각보다 예전만큼 많이 안 내릴 거다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매파적인 변화인데도 왜 시장은 또 비둘기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QT 얘기가 나왔어요. 금리 인하 할 거면은 양적 긴축 QT도 줄여 나가야겠죠? 물어보니까 우리도 좀 생각 중이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둘기다라고 하는 건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4가지를 보면은 매파적으로 2개 돌아섰고 비둘기파적인 것도 2개 있고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새가 아니다. 사람이다. 사실은 요겁니다. 근데 일단 어제 시장에 빵 뜬 건 제가 볼 땐 AI 때문에 뜬 거고요. 하루 가지고 뭐 지금 그 기사들 보고 파월이 다시 또 매에서 또 비둘기로 됐어? 변신을 몇 단 변신을 하는 거야. 그렇게 설레발 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지금 더 보고요. 며칠 시장이 정말로 이걸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고요. 요거죠. 1, 2월 물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파월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채널이나 다른 경제 기사나 유튜브에서 볼 수 똑같은 얘기 제가 또 할 필요는 없겠죠. 그건 알아서들 보시고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제가 또 오랜만에 만담식으로 꾸며봤습니다. 벌써부터 야유 소리가 영상 만드는 저도 이거 좀 재밌게 해야죠. 저도 이런 거 만드는 게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사실 머리 아파서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좀 참아주시고요.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지금 1, 2월 경제지표 보니까요. 물가가 다시 올라요. 인플레 생각보다 끈질겨요. 근데 지금 고용수치 경제 전망 다 좋다면서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얘기인데 미국 경제도 이렇게 강한데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면 앞으로 경제 잘 나가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위로 고공행렬 다시 재반등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당신들 연준이 말이야 파월이 말이야 지금 그런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당신이 말이야 정치 선거에 중립적이라면 연준은 지금 미국 경제 이렇게 연착륙 노랜딩인데 물가가 잘 안 떨어진 것 같으면 나와가지고 매파적으로 돌아서야지. 금리 인하 연내 3번 이게 지금 말이 돼 지금? 이런 식으로 따끔하게 지적하는 기자가 어제 있더라고요. 공화당 출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월 2월 지표 좀 그렇게 나왔어 뜨겁게. 근데 아직은 아무것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어차피 작년부터 지금 얼마큼이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 저는 계속 이 방향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갑자기 좀 튀었으니까 지금은 뭐라 판단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앞으로 나올 3월, 4월, 5월 데이터 계속 보겠다니까요. 만약 봐가지고 정말로 인플레이션 쉽게 잘 안 떨어진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고용은 계속 여전히 더 좋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당근을 먹는 게 아니라 다시 예정보다 금리 인하 늦추면 되잖아요. 매파적으로 그때가 변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반대로 앞으로 나올 3, 4, 5월 지표들 계속 보는데 인플레이션 역시나 1, 2월은 좀 노이즈였네. 잠깐 그럴 수도 있는 거였네. 계속 더 잘 떨어지네. 역시 인플레 다 잡았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저기서 연준이 너무 긴축을 오래 해가지고 무슨 역효과가 난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때는 또 우리가 지체 없이 자다가도 튀어나가고 언제든지 유연성 있게 미리 준비한 대본대로 재빨리 금리 여건 확 낮춰주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나는 오늘 뭐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예전하고 우린 변한 건 없다. 똑같은 원론적인 대답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준의 계획은 전부터 말해온 대로 대충 좀 있다. 제 입으로 6월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뭐 6월이라고 다 예상하시더라고요. 뭐 굳이 부정은 않겠습니다. 어쨌든 6월쯤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3번 정도 인하하는 거. 여전히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 변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하지만 혹시나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밖의 어떤 변화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확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금리 인하 안 하고 더 오래 버팅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말은 못 하겠어요. 그냥 딱 원칙 6월쯤부터 해서 금년엔 3번 일단은 이게 원칙이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기자들 답답하겠죠. 기사 쓰기가. 그래서 또 계속 기자들이 물고 늘어지죠. 지금 답답하네요. 뭐 좀 힌트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제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화법하고 비슷하네. 이제 보니까 당신 지금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 6월쯤부터 금리 인하 시작 연내 3번 정도 하는 건 똑같다. 근데 상황 지켜봐 가면서 더 지켜보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 더 늦출 수도 있고 아니면 여차하면 갑자기 그런 말은 우리 저기 학원 다니는 우리 초등학교 아들내미도 걷다 앉혀놓으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혹시 어제 당신 뭐 우에다 씨하고 통화한 거예요? 혹시? 코치받은 거야? 요즘 이거 유행이야? 하는 거죠. 파월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내놓은 점도표 봐라.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는 저번하고 똑같지만 디테일을 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말 금리 예상은 예전보다 조금 상향된 걸 볼 수 있을 거다. 중장기 금리를 상향 조정한 거죠. 즉 우리가 굳이 금리나 그렇게 확 하면서 안 받쳐줘도 알아서 미국 경제는 잘 높아갈 거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전 시대처럼 중립금리 자체가 그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제 예상에 중립금리 자체가 조금 높아진 상태로 고금리의 뉴노멀 상태는 그렇게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어제 살짝 했습니다. 점도표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확실히 저번보다는 점도표 보니까 연내 3번 금리 인하는 맞지만 디테일을 보니까 약간 매파적으로 변한 거네요 오늘. 근데 파월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QT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지금 시중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슬슬 여기저기서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는 건 이제 피봇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그 같이 하던 양적 긴축인 QT도 이제 슬슬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들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연준도 슬슬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QT라는 게 뭡니까? 원래 시장에서 연준이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해주는 큰손 역할을 하면서 채권을 사면 그만큼 돈을 풀어야죠. 돈 내놓고 사가야 하잖아요. 훔쳐가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거였는데요. 돈을 풀어주는 거였죠. 근데 연준이 QT를 시작하면서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서 그 사주던 거를 채권 만기가 돌아와도 더 이상 안 사주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그만큼 사가지고 시중에 돈을 풀어주던 주체가 없어지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거죠. 우리 연준이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근데 내가 듣자 하니까요. 요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영래포 시장에서 잉여 현금이 줄어드는 마당에 우리 연준이 이런 속도로 계속 QT를 지속해서 현금 유동성을 줄여나가면, 그러지 않아도 영래포 시장에서 잉여 현금이 줄어드는데 날마다 수도꼭지를 더 잠그면서 돈 유동성을 더 연준이 줄여나가니까 앞으로 많이 하나? 상업용 부동산 문제든 뭐든 어디 은행이 또 갑자기 빵 터지면서 신용 경색이 터져갖고 그거 막으려고 집에 밤에 집에도 못 가고 사방에 전화해서 돈 빌리려고 돈 구하려고 뛰어다니는데 결국 어디서 구합니까? 영래포 시장 같은 데 가서 손을 벌리죠. 예. 근데 지금 영래포 시장에 비축된 잉여 현금이 얼마 안 되는 마당에 우리 연준마저도 계속 QT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그렇게 해서 유동성 시장에서 물을 계속 퍼내버리면 밖에서로, 그로 인해서 결국 돈을 못 구해서 어딘가 신용경색이 빵 터지는, 무슨 사단이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들, 제가 볼 땐 전혀 쓸데없는 걱정인데 꼭 그런 걱정하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제 입장, 제 파월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나 우리 옐런 누님이나 그런 신용위기 같은 일부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겸손하게 사실 이미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바이든 형님 재선 되기 전에 또 한번 그런 일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도 미리부터 지금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미리 QT 강도를 줄여서 테이퍼링을 해서 지금부터 완만히 해주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 다들 공감대 형성됐고요. 오늘 또 그 얘기 한참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세심한 명까지 지금 생각 중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건 비둘기적인 또 스탠스죠.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매냐 비둘기냐 판단하질 말어. 나는 그냥 인간 파월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집요하죠. QT 논의를 하셨으면 도대체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QT를 얼마큼씩 줄여나갈 계획이십니까? 막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파월이 뭐라고 하냐? 그거는 몰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무조건 3월, 4월, 5월 나오는 데이터 더 지켜보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매파적으로 나가도 상관없다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급하게 비둘기 되어서 도와줘야겠다 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빨리 QT 축소 같은 거 확 해주면서 유연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QT 축소하고 속도 조절은 이미 감안하고 있다. 그건 좀 알아두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벌써부터 QT 축소를 우리가 시작한다 해서 그러면은 뭐 2025년, 2026년 언제까지 하겠다 그 예정된 QT 계획을 빨리 앞당겨서 QT를 빨리 끝내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기자들 지금 머리가 복잡하겠죠? 파월이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설사 QT 속도를 조만간 천천히 낮춰 나간다 해도요, QT가 딱 끝나는 그 종료 기간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여러분들 어제 우에다 하고 조금씩 오버랩 되시죠? 파월이 어제 한 얘기도 그겁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 하긴 해. 금년에 3번.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지표 보면서 QT도 축소도, 양적 긴축인 QT 축소도 우리가 벌써 논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는 계속 나오는 지표 보면서,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상황 봐가면서 항상 그에 맞춰서 유연하게 하겠다. 비슷하죠. 어제 우에다 하고. 기자들 화딱지 나겠죠. 그럼 기자들은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 어렵고 복잡한 건 모르겠고 1월, 2월 물가지표 굉장히 다시 뜨겁게 나왔는데도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 3번 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변경이 없다 이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양적 긴축인 QT 축소하는 것도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 비둘기네 뭐 이거. 나는 진짜 그렇게 기사 쓰겠습니다. 불만 없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파월이 이렇게 한 걸 시장에서 뭐 어떻게 뭐 평가를 내리든 상관없이요.
기축통화 패권전세의 금융세력의 큰 그 숨은 계획과 의도,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우리는 항상 그걸 보죠. 거시경제의 흐름을. 큰 흐름을 짚어볼 때 어제 파월이 나온 얘기, 그리고 그 전날 우에다가 나온 얘기는요, 전부 파월과 우에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앞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을 필요할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조절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겠다, 그 뜻입니다. 두 마리 토끼란 건 뭡니까? 달러 강세와 미국 채금리 고공행진으로 중국이나 이런 애들 경제가 쉽사리 드디어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해갖고 자기들도 막 돈 풀면서 못 살아나도록 견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적당할 때는 또 그것들을 살짝 낮춰줘 가지고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뭔 위기가 터져서 바이든이 인플레도 못 잡고 실패했네,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일단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둘이 한번 합쳐서 같이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70년대 말에 우리나라 그 일요일 아침 8시에 제 연식이 굉장히 저처럼 오래되신 분들은 알 텐데, 일요일 아침 8시에 그때 이제 뭐 흑백 TV가 칼라 TV로 막 바뀌던 시절이었나요? 일요일 아침 8시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틀어주던,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마징가 제트부터 해서 뭔가를 틀어주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이젠버그맨이란 게 있었어요. 특촬물이었는데 일본 거. 이렇게 영희하고 철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오면서 창씨 개명했죠. 철이 영희가 이 공룡 탐사대를 이 파일럿인데, 둘이서 이렇게 사실은 사이보그예요, 얘네가. 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이거 뭐 테슬라 저리 가라죠. 정말 자연스러운 인공지능 안드로이드인데, 얘네들이 둘이 이렇게 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철이 영희 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탁 팔을 크로스 하면요, 눈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여기에 진짜 사이보그 둘이 합체한 아수라백작 같은 사이보그가 탁 탄생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보그가 좀 막 뒤에 어떤 빛의 샘으로 퐁당 뛰어드는 다음에 울트라맨처럼 거대화가 돼서 거대 로봇이 됩니다. 딱 내려와서 공룡 괴수들하고 막 싸워요. 그게 아이존베그맨이거든요. 너무 재밌었죠. 영이 철이 크로스한 것처럼 우에다와 파월이 앞으로 크로스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지금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우에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직전 영상 3부작으로 과거편, 현재편, 미래편으로 나눴죠. 근데 과거에는 이 큰 흐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짚어왔던 큰 흐름 짚어본 거고, 미래는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다 전망을 본 건데, 현재편이 바로 중간에 있던 이 고광렬이 나왔던 우에다가 부른 타타타 라는 이 현재편 영상이 사실은 이 우에다가 어제 한 그것의 정확한 그 분석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영상을 제가 욕심내서 3부작으로 나눠 올렸더니 1부하고 3부는 많이 보셨는데 2부는 많이들 건너뛰어서 조회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2부 한번 꼭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 봐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2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2부가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웃긴 조크도 많이 나오고.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예. 2부에서 지금 이 썸네일 보시면 고광렬이가 우에다가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긴축입니다 선언하고 나왔는데, 기자회견 때 보니까 긴축은 맞는데 지금 완화태 하던 국채 매입 당분간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얼마큼 긴축할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예요. 뭐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겉으로만 긴축이지 들어보면 아무런 긴축도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자나 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보면 우에다 저 새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뭐랄까 아주 그 유명한 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이 이렇게 나온 건데, 우에다가 했던 거하고 사실 어제 파월이 했던 거하고 둘이 지금 비슷합니다. 파월 역시도 우에다처럼 두 가지 목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어제 저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건 뭡니까? 첫째, 트럼프를 맞상대하는 바이든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주자, 이거죠. 예.
그래서 자꾸 비둘기인 척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 2월까지 보면은 사실상 횡보 추세로 마지막 안 잡히고 있고, 그리고 맨날 경제 좋다 좋다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도 국민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을 다시 이제 긴축적으로 우리 섣불리 저기 완화로 안 들어가고 더 완고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오히려 살짝 비둘기인 척 여유를 두면서 금리 인하 언제든 할 수 있다. QT도 이제부터 뭐 생각해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작년 11월부터 나왔었고요. 갑자기 미친 듯이 비둘기로 변신을 하면서요. 예. 그래서 다행히 작년 말에 무려 20%가량이나 여론조사에서 뒤처져 있던 바이든의 지지율이 최근에는 이렇게 국정연설 때 바이든 이때에서 최근에 드디어 트럼프와의 격차를 오차 범위 내로 좁혀갖고 아주 0.1%인가 1%의 박빙까지 지금 쫓아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여기 1% 우위 조사 초박빙으로 좁혀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경제정책 실패하고 바이든이 인플레 다 망가뜨려놨다. 그게 바이든이 제일 싫다하는 여론조사였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예. 물론 아직도 그게 2위이긴 합니다. 1위는 이제 이민자 문제로 돌아섰죠.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로 변하면서 바이든을 지원을 해준 거. 요거는 알고 계신데 두 번째 연준의 목표는 뭡니까? 제가 볼 땐 이게 더 큰 목표인데요. 더 중요한 건 당연히 기축통화 패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항상 이 2번을 원하죠. 금리 인하하고 달러 약세에 빠지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준다. 기축통화 패권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미국 경제 잘 나가 연착륙이야 인플레 잘 잡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바이든을 밀어주지만 인플레 잘 잡히고 경제도 잘 나가면 이제 금리 인하 빨리 합시다 하는데도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근데 조금 경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 하면서 계속 고금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달러 강세가 오고 미국 장기채 금리도 생각만큼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언제 떨어져? 금방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생전 처음으로 채권도 사봤는데 미국 채권도 뭐 이렇게 지금 왜 잘 안 되죠? 사방에 지금 답답하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높은 달러 강세와 높은 미국 국채 금리로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돈도 못 풀고 중국 부동산도 자꾸 시간이 갈수록 빵빵 터지고 난리가 나고 중국 디플레에 빠질 거니까요. 그래서 말로는 금방 연착륙 골디락스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조만간 금리 인하 하겠네. 달러는 무조건 약세로 빠지겠네.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미국 채권은 이제 오를 일만 남았네. 계속 설레발치지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어쨌든 맞아요. 바이든이 잘한 건 맞는데 어쨌든 좀 더 지켜봅시다 하면서 은근히 계속 1번 계속 높은 고금리로 가는 거죠. 이게 일본의 그거라고 했죠. 예. 지금 1번입니다. 안 될 때는 상 다 뒤집어 엎는 3번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고요. 어떻습니까? 금년 지금 3월까지 이거 지금 제가 작년 말부터 내놓은 시나리오죠. 근데 실제로 지금 3월까지 어떻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말은 뭐 비둘기인지 매인지 뭐 독수리 오형제인지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들 평가하라고 하고 결과만 보면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죠? 니김이 달러 강세는 약세는 에라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게 큰 흐름이다 하고 사실상 짚어오던 큰 전략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다만 이제 올해 트럼프라는 큰 변수하고 대선을 맞아갖고 전술만 바꿨을 뿐입니다. 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남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여자분들은 만약 잘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주변에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당시에 그 전략 변화를 잘 영상으로도 한번 짚었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파월이고 우에다고 1번 전략으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1번으로 땡겨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들 계속 더 힘들어지게 갈 겁니다. 근데 1번으로 계속 가면
그동안 미국도 바이든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갖고 억지로 경제를 억지로 끌고 왔지만 미국도 이미 실물 경제에서는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연체율과 부도율 지금 난리 난 거 매번 계속 짚어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예. 한 달, 두 달 갈수록 미국 경제도 어디선가 사단이 난다. 이미 지금 3월부터 뉴욕 커뮤니티 뱅크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들죠. 그건 이제 누가 막는 겁니까? 예. 우리 어둠의 여전사 옐런 누님이 맡기로 했다. 어떻게 맡기로 했는가 우리 그 전부터 상세히 살펴봤죠. 예. 그리고 옐런 누님 혼자만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월도 어제 큐티 축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경제 그렇게 튼튼하고 뭐 연착륙이고 심지어 무착륙 노랜딩으로 날아가고 지금 인플레는 잘 잡히는 와중에 그래서 뭐 심지어 어디서는 야 너 다시 매파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 이러다가 못 잡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뭔 큐티 축소 얘기를 갑자기 왜 하겠어요. 다 이런 일. 미국도 사실 은근히 속으로 지금 중국 죽이려고 한다 자기도 힘들다. 그래서 뭔 일 터질까봐 지금 미리부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박자 맞춰주는 거죠. 파월도. 다시 말해서 지금 연준은 이번에는 금년에는 바로 대선 때문에 아무리 미국 경제가 좋다 인플레 다시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작년처럼 그렇게 매파적으로 돌 때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바이든 인기가 훅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중국도 이거를 낌새를 눈치를 챘죠. 그래서 1월 말부터 아주 불이 나게 허벅허벅 막 달려 나와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제 춘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진짜 마지막 기회다 중국 경제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적극적인 정책 내놓고 2월 달에 드디어 5년물 대출 금리 자기들의 기준 금리를 대폭 시장 예상보다 훨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살리겠다고 돈 팍 풀었던 거고요. 그런 여러 노력들이 결실을 조금씩 보면서 실제로 2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중국 시장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살짝 꿈틀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나온 이 기사를 보면 중국 1, 2월 달에 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 판매까지 깜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물론 뭐 이제 겨우 깜짝 반등한 거지 구조적인 뭐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는 뭐 또 어떻게 될지 봐야죠. 이 꼴을 보기 싫고 절대 그것을 용납을 못하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합작으로 다시 한번 아니 조만간 미국은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도 미국 국채 금리는 슬슬슬슬 계속 올랐죠 지금. 그리고 어제 바로 20일에도 중국이 드디어 일본이 드디어 긴축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이제 달러는 엔화가 강세가 됐고 달러는 약세로 빠질 거다. 이 틈을 타서 우리 위안화도 안정되니까 한 번 더 돈을 풀어보자 했을 텐데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섰음에도 이상하게도 달러는 더 세지고 엔화는 더 약해지고 미국 국채 금리도 다시 10년물이 4.338까지 엊그저께 치솟았죠. 그러니까 그 높은 수준의 부담이 돼서 위안화 약세를 걱정해서 이번 20일 날 어제 있었던 중국이 5년 만기 3월 달에 1년 만기 다시 발표하는데 전부 다 동결했죠.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뭔가 돈을 풀고 뭔가를 확 해야 지금 어렵게 후 불어갖고 막 꺼지려는 불씨를 살려냈는데 이 불을 더 확 키워야 되는데 지금 소극적으로 못 키우게만 압박을 한 거죠. 대신 이제 뭐 지준율 인하만 계속 어떻게 하면서 잔불 군불 떼겠다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번 영상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그 움직임이죠. 국채와 환율 시장의 움직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 바로 위에다가 기자회견에서 긴축이다 하고 선언은 했지만 기자회견 나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사실상 긴축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언제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엿장수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것은 즉 엔화 강세로 돌아서겠다 긴축으로 가겠다 선언은 하고 나왔지만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역시나 철저한 미국의 시다바리로서 계속 달러 강세는 받쳐주면서
또 미국이 필요하다고 콜사인만 보내면 언제든 나와가지고 그에 맞춰서 자기들이 일본 국채금리 슬슬 조정해서 그것과 연동되는 미국채 금리도 붕붕 띄웠다 가라앉혔다 지 맘대로 같이 드라이브 원격 조정하면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는 작년과 달리 미국 연준은 대선 눈치 보느라고 함부로 매파적으로 못 움직이니까요. 일본이 그 역할을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대신하죠? 물론 중국을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 달러 기축통화 금융 전 세계 자산시장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4월 예정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한 달 빠르게 일본이 갑자기 3월에 어제 나와서 그저께 나와서 급하게 긴축 선언을 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함부로 이렇게 매파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 공백을 틈타서 중국이 이미 2월부터 막 꿈틀꿈틀 일어나니까 그거 더 못 일어나게 하는 거를 일본이 대신 막아주려고 미리 한 달 일찍 나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마다 위에다가 나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 이거 지금 당장 오늘 내일부터 뭐 좀 지금 악셀 한번 밟아 봐야겠는데 하면은 그때마다 전 세계 국채 금리가 벙벙벙벙 뜨면서 중국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채권금리 부담돼서 못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엔화 강세로 돌아서지 않냐? 근데 희한하게도 아주 교묘하게도 작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틀림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엔화는 더 약세로 빠지고 달러 강세 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환율 시장의 조작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해줄 거라 이거죠. 앞으로 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1년 반 동안 제 예상대로 그렇게 됐죠. 즉 이겁니다. 위에다가 내가 나서서 지금 좀 연준이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아졌어? 그럼 우리 일본이 나서서 앞으로도 달러 강세와 미 국채 금리를 적정 수준에서 원격 조정해서 우리가 드라이빙 해보겠다. 어떻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나서서 이런저런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말발로 한번 흔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파월이 나와서 한 얘기는 뭡니까? 뭐 기사에 나온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걸 보자고요. 파월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금리나 우리 미국 하긴 한다. 그런데 아직은 언제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양적 긴축 QT도 이제 드디어 손보기 시작할 거다. 근데 언제라고 확신은 못한다. 지금 나는 확실히 부드럽다. 비둘기같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매도되고 비둘기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쉽사리 너희들 달러 약세에 베팅하지 마라. 그리고 쉽사리 미국 채권에 베팅하지도 마라. 그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보다 더 큰 흐름은 우리가 전부터 짚어왔던 것. 즉 이제는 예전처럼 연준이 인플레이션 핑계대고 직접 나서서 이런 짓들을 가열차게 못하죠. 금년에 선거 때문에. 하지만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와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일단 자기들 탓은 아니고 자기들은 진짜 노력했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되니까 비난은 바이든에 대한 비난은 피해갈 수 있겠죠. 그 불가항력이 뭡니까? 일본이 17년 만에 이제 자기들도 한번 좀 금리 인상 해보겠다고 저러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요? 일본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 그 채권 금리가 움직이는 건 미국도 어쩔 수 없다. 즉 금융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일본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우리는 물가 잡으려고 연준이 사실 99% 다 잡았는데 지금 저 푸틴 저 새끼하고 저 이란의 저 새끼하고 저 뭐 하마스 저놈들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고 자꾸 물류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다시 인플레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진짜 바이든 형님하고 제가 진짜 이거 다 했습니다. 구할 다 했는데 막판에 저 악의 축 저놈들이 저놈들 같이 때려 잡읍시다. 일요일날 모이세요. 다 곡괭이 들고 그런 거죠. 다 세팅 됐잖아요 지금. 결국 이틀 동안 일본 중앙은행과 오늘 노인네 만담이 참 찰지네요. 이틀 동안 일본 중앙은행의 우에다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의 파월 크로스한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이 CG 합성 실력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참고 들어주시는 분들 항상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크로스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화질은 되게 안 좋은데 인터넷에서 한번 긁어 와 봤어요. 이게 아니 여기서부터가 아니지.
영이 철이 크로스 딱 하면 사이보그가 돼요. 사이보그가 이렇게 확 뛰어들면 거대 울트라맨처럼, 야, 이게 아이젠버그맨입니다. 다 뒤졌어. 이제 이거 보십시오. 옷이 반쪽이죠. 이게 뭡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반쪽씩, 색깔이 반쪽이죠. 둘이 합심해서 필요할 때마다 드라이빙 해가겠다. 어떻게 드라이빙 해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사람들 속셈을 점쟁이도 아니고 다 모르지만 대충 보면, 제가 거의 한 두어 달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4.0에서 그렇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로 빠지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제부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떨어질 거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 12월부터 다시 계속 12월 말부터, 정확히는 금년 1월부터 슬슬슬슬 다시 10년물 금리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때마다 채권왕 원피스 뭐 다 나와가지고 걱정 마라, 나는 오히려 이때부터 채권을 살 기회로 삼을 거다. 어차피 채권금리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 식으로들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올라오고 하더니 어느새 절대 그럴 일 없다 했지만 4.0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4.338 찍어놓고 4.0에서 4.338 사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올려갖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힘들게 만들고, 조금 야야 더 올라가면 미국도 지금 어디 이제 부러진다 하나 하면은 그만 하고 내려서 조금 한숨 트이게 해주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더 갖고 노는 거죠. 예, 그러면서 미국 금리 날 겁니다. 희망 줬다가 올라 뭐가 잘 안 되네, 올렸다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은 당분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 롤러코스터 1번이다. 우리가 몇 달 전부터 봤던 거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4.338은 제가 임으로 한번 그때 찍어봤던 건데 운이 좋게 지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그래서 달러 지수도 금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무조건 달러 약세로 맨날 2년 3년 전부터 달러 약세 간다 했다가 안 되니까, 아니야 이번엔 갈 거야, 다 금년에 진짜 갈 거야 하는데, 금년 1월부터 오히려 달러는 반대로 또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다가 너무 올랐나 하고, 어제는 이제 아까 좀 이따 보여드렸지만 푹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뭡니까? 102.99와 103.82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2.99라는 달러 지수는 언제적이냐?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빵 터져갖고 전 세계가 주식이고 채권이고 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믿을 건 달러밖에 없어고 전 세계가 달러로 몰려들어서 달러 몸값이 아주 귀해졌을 때, 그때가 102.99였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얼마나 달러 강세인지 아시겠죠? 일본 엔화 환율입니다. 예. 어제 엊그저께 이제 우리 일본도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겠으문이다, 엔화 강세로 가는가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뭔 뻘소리 헛소리 하더니 오히려 150엔을 넘어서 그저께는 152엔까지 치솟았어요. 여기는 진짜 넘으면 안 되는 데죠. 여기서는 진짜 뭔 일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좀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150엔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일본 10년물 금리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 제로금리 탈피하고 국채 매입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이거는 계속 붕붕붕붕 더 위로 떠야죠. 그런데 긴축 발표하기 이틀 전부터 잡아 끌어내립니다. 국채시장에 들어가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더 퍽퍽 사주면서 의도적으로 일본 당국이 일본 국채 금리를 끌어내립니다. 왜 이랬을까요? 요거 보면 아시죠? 이건 진짜, 예. 제가 여기 넘으면 미국도 위험하다 했죠. 그러니까 올리니까 여기서 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국도 야야 그만 브레이크 밟어 서로들 무전통신 했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여기서 이틀 전부터 국제시장에 들어가서 푹푹 끌어내리는 겁니다. 일본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나가 뜨면 뜹니다. 엔캐리의 공포도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쫙 내려주니까 미국도 오르다가 그 영향 받고 내려가는 겁니다. 더 오르면 미국도 힘드니까 조절해 주는 거죠. 둘이 딱 협심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일본 엔화가 위에다가 긴축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보니까 긴축이 아니네. 뭐 쇼커버링 그런 것도 났겠죠. 이제 환시장에서 더 튀어 오릅니다. 예, 152엔까지만 오르는데 이제는 일본이 급해지죠. 그러면 일본이 이거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 너무 세세하게 이런 거 다 보여드리나? 어제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온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의 또 그 신문이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나와갖고 갑자기 야 엊그저께 위에다가 저기 뭐 긴축한다고 하는데 소문난 잔치 먹을 거고 쓴 거짓말 생 양아치더라 그랬는데 갑자기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하루 만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런데 지금 올해 10월 달에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시장이 또 슬렁슬렁 하겠지. 오 역시 그럼 그렇지. 이제 진짜 엔화 강세인가 봐 했겠죠. 근데 뭔 내용이냐고 뜯어봤더니 뭐냐. 이거 기사 읽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월에 할 수도 있대. 아니 7월에 할 수도 있대. 7월? 아니 내년에 할 수도 있대. 이 새끼가 지금 사람 바쁜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괜히 시장 어지럽히는 정보를 내놔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그리고 10월에 큰 정말 중요한 어떤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월에 할 수도 있고 뭐 7월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괜히 시장에다가 쓸데없는 정보를 퍼뜨렸죠. 혹세무민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요거 잡으려고 한 거죠. 지금 너무 띄워져가지고 엔화가 너무 약세에 빠져서 지금 넘으면 안 될 이선까지 콕 찔렀죠. 급하게 시장에 나와갖고 지금 진화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일본이 정말로 각 잡고 저기 금리 인상할 수도 있대. 그런 거니까 또 쑥 한번 꺼트린 거죠. 이렇게 잡아주니까 급하게 또 금방 이 추세가 확 꺾이면서 살짝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서 동시에 이제 어제 파월이 시장에서 미국도 약간 비둘기적으로 해석되고 하니까 오르던 달러도 동시에 연동돼서 살짝 안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우리 미국과 일본과 영국이 크로스 해가지고 합체해가지고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을 잘 드라이빙 해가면서 적절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박스권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뭔가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몇 달 동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6월까지는 그렇게 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네요. 오늘 또 길었죠? 근데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지만 한번 찍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지금 다 날리고 두 번째 짧게 한다고 녹화한 게 이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짧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매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